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저희 벤처를 부탁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마지막 영상 올린 게 한 5, 6월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6월 달에 대부분의 우리 이제 원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나 성실신고 매출액 기준이죠. 매출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우리 원장님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셔서 6월달, 5월달이 아니라 6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죠. 그래서 6월 이후에 상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효과적이고 바르게, 효과적이고 아주 유효하게 상담이 진행되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전에 무언가 컨설팅이 다 진행돼서 우리가 수행하기로 한 솔루션이나 대안을 설정하고 그거를 준비해서 소득세 신고할 때는 그걸 활용하는 프로세스가 되면 너무 좋은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꽉 맞으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이후에 6월, 7월, 8월에서 지금 저희가 뭐 부산, 대구, 뭐 광주, 전주, 대전, 뭐 서울, 경기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진료 과목에 다양한 규모의 다양한 원장님들과 굉장히 많은 좀 상담이 진행됐고요. 뭐 사이사이에 뭐 약사님들이나 우리 기공소 소장님들, 의료기기 업체 대표님들, 병원 마케팅 전문 기업의 대표님들 뭐 이렇게 상담이 좀 많이 진행된 그런 바쁜 일정을 좀 소화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병원을 사세로 확장하시려는 원장님들이 마케팅 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혹은 뭐 치과 기공소들과 협업을 해서 MSO나 가족법인의 실제성을 구축하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과정에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셔서 관련된 데이터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고 좋은 결과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마다 사실은 조금만 선행해서 준비했더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게 굉장히 깊은 고민이죠. 왜냐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고민과 절감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깊게 하셔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종합소득세 절감을 위한 고민이 요 시즌에 지금 종합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구나. 이걸 내가 내년에 또 내야 되는구나. 이런 이걸 줄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합리적인 방법이 뭐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조금 임팩트 있게 진행돼서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절세를 위한 대안을 실행하는 시간으로 쓰여야 내년부터는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은 그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원장님들이 이제 왜 지금 갑자기 상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느냐라고 하면 그냥 우리 병원 입장에서 연간 세무 일정이라는 걸 조금만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우리 진료 과목 중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을 조금이라도 취급하신다라고 하시면 병원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이기 때문에 면세입니다. 면세.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미용 목적으로 실행하는 우리 시술 항목들 혹은 치료 항목들을 가진 원장님들은 면세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1월, 7월 달 작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1월 달에,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7월 달에 하는 우리나라는 세무 행정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 7월 달에는 부가세 확정 신고, 4월, 10월 달에는 부가세 예정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통상 2월 달에는 면세 사업자들 같은 경우 우리 원장님들 중에서 난 부가가치세 관련된 이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순수하게 의료보험 적용되는 항목만 가지고 병원 운영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월 달에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하죠. 이제 우리 가족법인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이제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시고요. 3월 달에 신고하는 법인세는 작년 24년 법인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거고요. 그 3월 달에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법인세의 절반을 8월 달에 중간 연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개인으로 넘어오면 5월 달에 통상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일정 매출 이상, 업종별 일정 매출 이상을 매출을 신고한 원장님들은 6월 달에 성실신고 대상 확인자로서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세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해서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는 분할 납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6월에 납부 반하고 보통 8월에 또 납부를 반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6월 달에 신고된 종합소득 금액은 25년 6월에 신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4년 경제활동에 대한 거죠. 24년이 이만큼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4년 소득 금액이 확정되면 보통 6월 신고 끝나자마자 7월 달에 이제 건보료, 작년에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우리가 부과해 드렸는데 그때보다 소득이 높아졌으니 추가로 1년 동안 덜 낸 건보료를 내십시오라고 날라오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런 표현이 딱 맞지는 않지만 7월 달에는 건보료 폭탄을 한번 맞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6월 달에 반만 내놓은 종합소득세 반을 또 우리 8월 달에 내고요. 이것이 8월 달까지 내는 게 24년 작년 종합소득세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법인세도 중간 연납했듯이 우리 원장님들도 25년 거 올해 종합소득세 너 내기 힘들지? 그러면 반 미리 내 이러면서 11월 달에 종합소득세 25년치 거를 24년 냈던 거에 반을 중간 연납하라고 고지가 나옵니다. 이게 중간 연납인데도 안 내면 체납 처분이 돼요. 그래서 결국 원장님들이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게 되시죠. 그래서 하반기에 원장님들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이유가 6월부터 7월, 8월, 10월, 11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세금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지금 세금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이게 다 설계가 돼서 내가 정말로 여유 자금이 많아서 있는 현금으로 세금 내고 건보료 내면 다행인 분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원장님들이 계속 병원에 재투자를 하면서 병원 사업장이라는 걸 영위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금이 비용이라는 생각을 미리 못해서 갑자기 날아오는 세금에 대해서 캐시가 부족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나 이만큼 벌었어요로 지금 세금 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세금 낼 돈을 빌려야 되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627 대출 규제가 생겨서 요즘 대출 신청하는 원장님들이 과거에 비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런 환경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지금 원장님들한테 좀 필요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늘다 보니까 가장 쉽게 원장님들한테 제안하고 원장님들도 생각하시는 방식이 그러면 병원의 비용을 확 늘려서 뭐 어떤 방식이 됐건 병원의 비용을 확 늘려서 결국은 우리가 매출에서 비용 빼면 순이익이고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니 비용을 확 늘리면 내가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도 많고요. 최근에 MS도나 가족법인 컨설팅을 받거나 제안하시는 분들도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비용을 쓴다는 건 사실은 소득세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의 비용을 쓰면 세금은 많이 줄어야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비용을 쓰면 사실은 로스가 50 더 생기는 거죠. 소득세율이 100%는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돈을 쓰는 데가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법인, 우리 회사다, 내 회사다라고 하면 사실은 병원은 돈을 써서 비용 처리를 했는데 그 돈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족법인으로 가니까 이거 안 되긴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식의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 국세청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탑급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진료 과목별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률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걸 가지고 소득률에서 너무 많이 멀어지면, 즉 소득률이 기준에서 너무 낮아지면 너 소득률 저조 신고자구나, 뭔가 경비를 가공하거나 매출을 숨기고 있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봐라고
국세청에서 알림도 보내고요. 그로 인한 세무조사나 해명자료 안내문으로 조사 절차 혹은 의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비용을 만든다는 발상은 다른 더 큰 부작용, 세무조사나 해명자료 안내문, 안내자료, 해명자료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는 등의 더 큰 세무적 혹은 의료법에 관련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결국 그래서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병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컨택하는 방식은 병원은 병원 나름의 병원 운영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법과 제도들 고민들을 녹여내서 병원 솔루션이 나와야 되고, 가족법인 혹은 MS라고 하는 툴은 또 우리 원장님과 원장님 가족 구성원들의 성향, 상황, 인적 구성 더하기 그걸 기반으로 가족 법인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행정 절차와 인허가와 소요 이슈들을 또 고민해야 됩니다. 가족 법인이 병원 경영 지원, 소위 말하는 MS도 목적으로 병원 경영 지원만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세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의료기기를 취급하려고 한다, 의약품을 취급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신고나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후관리 생산 실적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거를 위한 시설 집기를 갖춰야 되고 인력 교육 매년 관련된 관리 직원들이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과 비용을 다 들였을 때도 우리 의료기기나 의약품 취급하는 MSO 가족법인이 병원 서포터를 하는 게 맞는지까지 감안하셔야 그 목적에 사실은 부합하는 거죠. 투자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법인을 통해서 투자 활동을 하겠다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캐시 흐름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이슈들, 그리고 그 법인이 자산을 취득해서 구하게 되는 수익금에 대한 과세 이슈들, 그걸 또 가족들한테 배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이슈들 다 철두철미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꼭 가족법인이 병원 서포트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원장님들이 잉여 자금으로 뭐 예를 들면 식당을 할 수도 있고 카페를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놀이공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금융 투자업을 할 수도 있고요. 대부업체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족법인도 꼭 병원의 경영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뭐 이렇게 관행적인 접근보다는 병원 지원 목적인지 투자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려고 가족법인을 세우시는 건지 사실은 그에 맞는 접근 전략들이 혹은 관련된 사후관리 이슈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걸 염두하고 우리 병원과 가족법인의 균형 잡힌 접근을 해주셔야 유효한 정말 실효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의료기기를 취급할 것이냐, 의약품을 취급할 것이냐, 장기 리스업을 할 것이냐, 해외 환자 유치업을 진행할 것이냐, 병원 광고 회사를 운영할 것이냐, 병원 세무 회계 컨설팅업을 진행할 것이냐 등등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행정 이슈들 다 다르고요. 그에 따른 비용, 시간 소요 기간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감안해서도 병원의 서포트 법인을 만드는 게 합리적인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임대업을 하건 건물관리업을 하건 식당 카페를 하건 건강식품 제조업을 하건 에스테틱을 하던 클리닉을 하던 이 관련된 것도 그 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인허가나 절차, 시설 집기,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다 검수해서 그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서 이걸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많은 우리 원장님들이 받는 제안 안에는 이 현실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배제돼 있다 보니까 뭔가 상담은 진행했는데 실제 실행할 때는 그 결과가 안 나와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은 법인 등기에는 저희가 쓰고 싶은 거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정말 막 2장, 3장 엄청나게 다양한 하고 싶은 사업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법인 사업자 등록과 매출 신고 자료들을 보면 결국은 서비스 경영 컨설팅업이고 매출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손익은 마이너스인 경우, 법인의 가수금만 잔뜩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질비한 이유가 이런
현실적인 요소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아서 그런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들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절세라는 측면으로 돌아와 볼게요.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종합소득세는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게 딱 명확히 잡힙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요. 종합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1년 동안 번 돈,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게 산출되고요. 이 종합소득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득공제라는 걸 차감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세율이 결정돼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한 걸로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이 산출세액에서 우리가 공제 감면 차감하고 기납부세 차감해서 이제 납부해야 될 세금이 결정되는 구조인데요.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수익금의 매출을 숨기는 거, 필요 경비를 가공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합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잡아내려고 점점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승인하라는 건 쉽지 않고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결국은 원장님의 병원 개인 사업자 명의로 의료법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업무 활동들, 경제 활동들은 병원에 남겨두고요.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병원에 남겨두고 그 이외에 의사 자격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들을 가족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결국은 가족법인이 필요 경비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원장님의 매출, 수익 금액, 진료 보는 매출을 병원이 우리 가족법인에 줄 수는 없지만 진료하는 경제 활동을 뺀 나머지 뭐 예를 들면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거나 화장품을 판매한다거나 클리닉을 운영한다거나 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의사 자격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족법인이 수행하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매출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누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 시스템에서는 소득의 대상 시점 종류를 분산시키는 게 합리적인 절세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가족법인을 통해서 수익 금액을 분산시키는 게 1차적으로는 합리적인 접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여기서 우리 설명드렸던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도출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소득공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 소득세법의 소득공제 우리 다 알고 있는 뭐 인적공제라든가 뭐 기부금공제라든가 이런 사소한 내용들은 금액이 작죠.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소득세법의 소득공제인데요. 금액이 작습니다. 반면에 조특법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제일 많이 권하는 게 벤처투자 소득공제입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비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의 50%까지 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종합소득이 16억인 분은 8억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사실은 투자금이 얼마든 내가 재원만 있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 설명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요. 그냥 우리가 3천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 3천에서 5천 사이 70%,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냥 우리 소득 과표를 기준으로 1억 정도를 벤처 투자한다라고 가정하면 앞에 말씀드린 산식으로 계산하면 1억을 투자하면 5,9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내 수익 금액에서 5,900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절세할 수 있는 규모를 따져보시면 우리 소득세율 더하기 지방세, 그러니까 소득세 더하기 지방세까지 계산해 우리가 실효세가 나오니까요.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내 소득 금액이 10억 이상이신 분들은 1억 투자하면 약 2,900만 원이 세금에서 차감되는 겁니다. 5억 초과 1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약 2,700, 3억 초과인 분들은 2,500, 1억 5천 초과이신 분들은 약 2,400, 8,800만 원 초과 소득 금액을 갖고 있는 분들은 2,200만 원 정도가 실제로 차감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굉장히 내 소득세율이 수익률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소득률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절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건 이거죠.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특권자한테도 될 것이냐,
벤처투자 소득공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건 참 좋은데 투자했을 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이냐. 당연히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내 기업, 내 가족 기업이겠죠. 두 번째, 그러면 내 기업, 내 가족 기업,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는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고 원장님들이 내 가족법인에 벤처 투자를 하고 가족법인은 원장님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해서 우리 가족 자산과 수익을 형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련의 과정, 법인을 만들고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사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기술성 사업장 현장 조사를 받는 방식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아주 신생 법인 혹은 인력이나 집기시설이 아직 세팅되지 않은 법인들이 벤처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벤처 투자 유형인데 특정 기관에서 자본금의 10% 금액으로 5천만 원 이상 투자받는 걸 우리 벤처 투자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벤처 투자 유형으로 벤처를 받기 위해서 기관 투자를 받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개인 투자조합을 모집해서 만드는 과정까지 우리가 직접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 시간의 합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법인을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을 해야 되고요. 등기를 신청하면은 요즘에는 생각보다 보안이 많이 나와서 보통은 3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방이거나 인허가 이슈가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열흘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하는데도 한 일주일은 걸리고요.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신고나 인허가 필증이 필요한 기업들은 그 인허가 혹은 신고 필증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또 별도로 한 달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더하기 이제 벤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벤처 자체 심사 기간이 보통 30일에서 45일 걸린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걸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술성 사업성 심사를 받고 현장 심사를 받는 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개인 투자조합을 직접 모집해서 결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이것도 이제 중기청이라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엔젤투자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는데요. 통상 결성계획 신고하는데 15일. 자, 모집하는 시간은 각자 뺀 거예요. 근데 다 모집이 됐다 가정하고 결성계획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결성계획을 신고하면서 그게 승인되는 소요 시간이 영업일 기준 15일. 다 만들어서 결국은 결성계획 올리고 승인이 떨어져서 세무서 가서 고유번호증 받고 통장 개설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 입금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라고 신고해서 등록 신고를 하는 게 승인받기까지 15일. 그러니까 행정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영업일 기준 15일이니까요. 영업일로 30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토일을 빼면 일주일이 5일 정도 되잖아요. 6주. 보안 미결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6주 한 달 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2달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개인 투자조합 만드는데 2달, 벤처 심사 받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업자 등록하는데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정도 잡으면 이게 석 달 이상 걸립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목적은 투자를 하고 벤처법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벤처기업이 결국은 올해 안에 투자를 하고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의 개념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입금일 기준이 아니라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받은 내용을 등기하는 날이 기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이나 전환사채로 투자를 받았다, 원장님들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 투자받은 내용을 유치한 기업이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그 등기 신청 기간이 한 5일 내외는 걸릴 거고요. 그 등기가 끝나야 이제 비로소 벤처기업에 투자했으니 투자 확인서를 주세요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1년의 과정을 생각하면 최소 석 달 이상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8월이거든요. 8월 중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석 달이면요. 9월 중순, 10월 중순, 11월 중순이에요.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더 지체되면 올해 안에 가족법인을 만들고 이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는다는 프로세스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은 할 수 있지만 연내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연내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고민하시는 것도 좋고 병원 운영하시느라 바쁘고 계속 세금 납부하고 납부할 금액들 신경 쓰시느라고 고민 많고 바쁜 거 다 알지만 내 가족 법인은 어차피 필요해서 한 번은 만들어야 되고 만든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법인이 어떤 목적 사업을 수행해서 수익을 만들어갈지는 좀 천천히 고민하시더라도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가족법인이라고 하면 빨리 만들고 그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당장 25년 올해에 소득세부터 소득 감면을 소득 공제를 좀 받아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올해 안에 만들어서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취지고요. 그걸 연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8월 중에 적어도 1차 상담을 진행해서 8월 중에는 착수를 해야 원장님들이 안전하게 연내 수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벤처투자 컨설팅, 벤처투자 소득공제 컨설팅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든 분들이 다 연내에 하면 된다고 하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일정을 잡으세요. 그래서 연말 되면 다 소요기간이 엄청 늘어집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처 업무를 하시는 벤처 기업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기관의 담당자들도 인력이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 연말에 신청하시면 아무래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개인 투자자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중기청의 각 지역마다 한두 명씩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신청을 다 똑같이 하시려고 하면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12월 초에는 모델이 완성돼야 그냥 투자하시고 소득공제만 받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석 달 이상 걸립니다. 전체 소요기간이. 원장님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고요. 내년에도 올해랑 똑같은 세금,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에 에이, 난 내야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 다시는 내가 속수무책으로 세금만 나면서 한탄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우리가 역산해서 벤처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솔루션이고 안전한 투자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드는 이 전체 프로그램을 한번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내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8월 중에는 저희와 상담하시고 시작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려서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석 달 걸립니다. 원장님, 가족법인 만드는 건 일주일이면 되지만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더 걸립니다. 벤처기업을 만드는 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되지만 벤처 투자용으로 벤처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투자조합까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1년의 과정이 석 달로 굉장히 길어집니다. 지금 짧게 고민하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병원에 맞는 인적 구성과 내용으로 가족법인 설립과 개인 투자조합 결성, 벤처 컨설팅까지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